이 모든 성공 사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이 필요했었다는 거, 두 번째는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안녕하십니까, 전상현입니다. 오늘은 제 7강 주식이 최고라고 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닐 수도 있어요. 주가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떨어지든 오르든 결국은 주식이 답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잡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1인 보험 CEO 되기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보험 영업에 대한 정보와 강의 공지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제가 투자가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투자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시간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저는 HBC 자산관리센터의 대표로 있는 전상현이라는 강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은 설계사입니다. 설계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설계사 아카데미 대표이기도 합니다. 자, 모든 투자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익숙한 국민 주식이죠. 삼성전자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22년까지 10년 동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가 2660원 그리고 최고가 96,800원까지 갔습니다. 한번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2015년 8월 24일에 2660원으로 최저가 갔었고, 자, 지금 현재까지 최고가 언제였죠? 2021년 1월 11일까지 이때 최고가 갔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언제 샀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락장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상승장에 갔을 때 대부분 주식을 하는 분들은 상승장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주식은 일단 뭐 하락장이라는 건 개념을 잡고 있지 않으니까.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간이 거의 한 7년, 6년 이상, 7년 가까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쭉 상승한 게 제일 좋은 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해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결국 N자 곡선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기대하는데 결국 이 N자 곡선에서 어느 시기에 내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 곡선을 그리면서 가는 건 아니죠. 중간에 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36,85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리스크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지켜낼 수 있을까요? 주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주식이 최고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내가 저가의 주식을 매수해서 고가에 팔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기간을 버티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금액들이 본인 자산인 경우면은 괜찮고 쓸데없는 여유 자금이면은 더할 나위 없이 괜찮겠죠. 하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는 다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주식에 넣은 기회비용인 게 일반적이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신용을 써서 반대매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신용을 써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증권사가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대매매 때문에 손실을 확정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중간에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은 내가 투자를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손실을 확정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 발생했냐면요. 2019년 1월 4일에 36,850원 상승이었죠. 어쨌든 2660원에서 36,85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걸 가지고 봤더니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1229일 동안 기다려서 178% 상승한 36,850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리스크가 발생해서 이 리스크를 견뎠으면 733일 앞의 기간 중에서 무려 500일 정도가 덜 지난 기간만 버텨도 수익은 263%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 기간을 버틸 수 없다면요. 투자는 언제나 든든한 보장 위에 함께 해야 됩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증여 플랜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한미약품 주가가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 9만원대 2012년에 9만원대에서 한미약품 주가가 출발했었습니다. 여기에서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100억대 이상의 주식을 증여를 했어요. 2011년에 각각 증여를 했습니다. 100억대 이상의 주식을 증여하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냐면 뭐 증여세만 해가지고 한 60억 이상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주게 되면 50% 세율대비에 들어가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30%의 가산세가 붙어요. 세대를 건너서 증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왜 이렇게 증여했을까요? 한미약품은 이후에 2015년까지 2011년 대비 총 9배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투자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겠죠. 만약에 이 시기에 사망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가 확정이 되기 위해선 10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10년 이후에 증여가 확정이
확정이 되는데 그 안에 사망하게 되면 상속분으로 다시 귀속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상속세가 그 기준을 다시 잡아서 상속세를 내게 되죠. 자, 각각 1,000억 원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중간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망이란 이벤트 등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발생이 됐다면 여전히 거기에 따른 부분을 해소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제약산업 특성상 탄탄한 기업 지배력이 필요해서 일찍 증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이 모든 성공 사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이 필요했었다는 거, 두 번째는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결국 주식에서 투자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상승장을 버텨낼 기간이 필요하고요. 이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품이 있죠. 이것을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투자 기간을 버텨낼 수 없다는 겁니다.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라도,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 말씀드린 겁니다. 나라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6.25를 거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열심히 살아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라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정점에 있는 게 국가에서는 군대입니다. 군대가 있는 이유는 결국은 기간을 버티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한 기간을 버티기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정점을 국가에서도 당연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투자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같이 얘기해 주셔서 해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단톡방에서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데요. 설계사 아카데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픈 카톡방 주소를 확인하셔서 그걸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단순히 단톡방에서만 얘기가 나눈 게 아니라 온오프라인 강의를 동시에 모여서 하거나 온라인 강의도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이 참여 코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 코드를 보내드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